이재명 후보가 어제 그저께 이렇게 어제죠? 어제 이렇게 당에서 회의를 주재하다가 대국민 사과 저렇게 절을 한 게 당사에서 민주당사에서 당 대표라든가 이 대선 후보가 대국민 저렇게 사죄에 절을 하는 거는 뭐 제가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아주 드문 일인데 글쎄요 진정성 면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표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계속 뭐 한 30번쯤 졌을걸요, 아마. 그러고 나니까 지금 급해서 맞아요.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저 사과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타이밍을 놓쳤잖아요. 그냥 대장동 같은 경우도 사과를 안 하고 버티다가 뭐 증거 나오면 그때 이제 비로소 뭐 조금 하고, 그리고 뭐 계속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정가 사범이긴 하지만 이거 다 이거 보면 억울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 하는데 다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저축은행, 그러니까 부산 저축은, 그러니까 음주운전 같은 거나 검사 사칭 같은 것도 마치 자기는 이제 죄가 없는 것처럼 막 억울하게 당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막상 진상을 까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진짜 그 음주운전 때 면허 수치가 0.158 나왔는데 이건 좀 정도가 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심한 잠깐 반주로 한두 잔 먹고 이런 차원이 아닌데 그걸 그냥 그러니까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솔직히 말을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저쪽 주인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준호라는 분이 뭐 김건희 씨에 대해서 영부인 품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없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이 이르니까 뭐 표현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건 그렇게 사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제가 나중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되면 한 자리 하려고 나대다가 이렇게 됐다. 정말 생각이 짧았다. 뭐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해야 되는데 오해라는 거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뭐 잘못했다는 그런 말도 들리잖아요. 근데 사과를 할 줄을 모르고 제가 그 홍어준표 사건 이후로 제가 사과문 쓴 거 보면은 정말 이 사과문의 정석이 이런 거다. 뭐 저 이렇게 썼잖아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좀 이거는 제가 억울한 것도 조금 있지만 이건 무조건 제 책임이고 앞으로 나대지 않겠다.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사과해야지.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이미 늦었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이 중도 확장성도 별로 없어요. 특히 그 뭐 거친 언행 때문에 여성분들 표도 별로 얻기 힘들 것이고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야, 돈 줄게 그러면 무조건 뭐 그냥 찍어볼까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그 당장 돈 받는 것보다 나라의 살림살이를 걱정하는 사람이 훨씬 이 정부 들어서 많아졌어요. 이 정부가 그동안 워낙 그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난지원금도 그렇잖아요. 재난지원금은 사실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한테 뭐 50조 준다.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전 국민한테 100만 원 주겠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야, 그럼 네가 안 받으면 되지라고 하는 건 정말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고요. 그러니까 좀 이 정부가 돈으로 이렇게 표를 사는 그런 자유당 때 하던 일을 지금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러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선거가 대선이 3월 9일인데 1월, 2월 중에 그렇게 주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까마귀 널자 배 떨어지는 거 이상으로 그거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죠. 표를 위해서 한 거 외에는 뭐 어떤 목적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뭐 누가 그랬는지 이제 고민정 의원이 당선시켜주면 재난지원금 뭐 주겠다 이런 식의 말도. 임종석 실장이 그때 광진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저들이 이 국가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였고요. 오히려 우리 그 불초, 이 민초들, 이런 서민들이 더 현명하고 똑똑한 게 돈을 준다 말씀하셨겠지만 자기 주머니에 돈 채워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나라의 곳간이 별로 안 좋은 게 뻔히 아는데 그거 잘하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훨씬 많다는 게 저는 대한민국이 역시 희망이 있는 나라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이재명 후보가 이른바 한 달 보름여 동안에 30% 지지율에서 갇혀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 본인도 굉장히 큰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이제 뭐 슬림화된 조직, 효율적인 노조, 선대위를 바꾸겠다라고 지금 현재 딱 국민이 그 얘기인데 글쎄요. 저는 지지율 정체의 가장 큰 그 요인이 아무래도 대장동 게이트, 화천대 게이트가 빠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뭐 그전에도 뭐 이재명 후보는 그냥 후보로 봤을 때는 보수에서 가장 상대하기 쉬운 후보였습니다. 원래. 근데 대장동까지 터졌기 때문에 이제는 뭐 무난하게 지는 이재명 후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재명 후보는
정말 제대로, 그러니까 뜬금없이 절 같은 걸 한다고 해서 지지율이 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중도층 중에서 이재명 후보 같은 스타일을 싫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여성표 네. 같은 거는 이제 뭐 이미 뭐 물 건너 갔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그냥 계속 후보 사퇴하지 말고 끝까지 가주는 게 우리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낙연 후보가 대통령이, 그러니까 후보가 된다, 교체가 된다 그러면 네. 그게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저는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 나라를 위해서? 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지난번에 이제 김혜경 씨하고 뭐 약간 사건이 낙상 있었지 사고.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사건 났을 때 좀 되게 석연치 않은 게 있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 누가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했어요. 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후보가 대통령 후보 부인쯤 되는 사람이 뭔가 이렇게 있으면 속 시원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니까 뭐 산책하다 그랬다 뭐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가짜뉴스 퍼뜨린 사람들 몇백 명을 고소한다. 저 이런 것들이 이재명 후보의 그 안티를 더 늘리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론에 대한 탄압, 그러니까 언론사도 많이 고소를 하잖아요. 아유, 많이 고소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네. 이재명 후보는 어쨌든 간에 변호사 출신이고 인권 변호사 출신인데 그렇습니다. 그 네. 법을 이용해서 그렇게 고소를 하고 다른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저는 되게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냥 떳떳하게 밝히면 되는 것을 의혹이 사라질 텐데 그게 네. 아니고, 그리고 뭐 이상하게 이게 사실이라면 이 수행원을 갖다 이상한 모양으로 변장시켜가지고 그렇죠. 예, 올블랙. 네, 예, 그러니까 예, 예. 이런 거는 도대체 이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짓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 언론을 골탕 먹이려고 맞습니다. 했다는데 그렇죠. 만약 그렇다면 그건 정말 위험한 거고요. 이재명 후보는 언론관 자체가 물론 이제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언론중재법 만드는 데서 보듯이 네. 말 잘 듣는 언론을 만들겠다고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내지만 이재명 후보는 특히 예전부터 막 자기 성남시장 할 때도 주민들을 막 고소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막 뭐 이건 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김사랑 씨 같은 경우는 네. 뭐 정신병원에 뭐 넣으려고 그렇습니다. 했다 뭐 이런 김사랑 씨는 것도 참고로 여기 두 번 와서 아주 그렇구나. 진솔한 얘기, 적나라한 얘기를 많이 네. 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분이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는 정말 한 100년 후퇴하는 거고요. 정말 능력은 없으면서 그냥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철권만 능력은 없는데 네. 능력 없는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을 살고 싶지 않으시면 여러분 네. 선택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 해경궁 네. 김씨 낙상 사고에 대해서 혹시 아주 이렇게 그 들려줄 얘기가 혹시 있으십니까? 그래도 정보통이신데. 아니요, 제가 여기서 그거 얘기를, 사건 나고 나서 이제 네. 어떤 응급의학과 의사한테 야 이게 침대에서 떨어졌는데 이게 가능하냐 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물어봤더니 네.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해서 가능하다고?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예. 이게 뭐 이거 맞은 거 아니야라고 이제 생각을 좀 했었어요, 잠깐. 왜냐면 새벽에 예. 다칠 일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 저 아내하고 살면서 한 번도 새벽에 다친 적이 없는데. 그렇군요. 네. 예.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의 발목 잡기에 결정적인 필패가 될 것이라고 또 보리수님이 또 일가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네. 자기 본인이 그러니까 정말 떳떳하다면 특검을 바로 받고 선제적으로 나갔어야 지금은 돼요. 떠밀려서 이제 하는 네. 형국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 뭐 특검 이제 받을게 뭐 이렇게 하면 남들이 누가 이걸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시간 끌다가 네. 이제 뭐 결과가 나중에 대선 후에 나오니까 이제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뭐든지 이재명 그렇습니다. 후보는 타이밍을 다, 그러니까 항상 되도 않는 변명과 그렇게 뭐 실기 이런 걸 되게 잘해서 저는 이재명 후보는 어렵다고 봅니다.